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62세 정미영. 20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텼는데 아버지의 유산은 형들에게 각각 25억씩, 그녀에게 남겨진 건 고작 낡은 가마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가마 속에서 발견한 할아버지의 쪽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유소 뒤편 소나무 아래 평생 금기였던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이 밤, 정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게 될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3대에 걸친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미영의 얼굴을 스쳤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채 조용히 앉아있던 미영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죠. 청아당 3대 가주 정창수, 이천에서 100년을 이어온 도자기 명가의 마지막 주인이었어요. 이제 유산 분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공방을 운영한 자신에게도 무언가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아들 민호 씨 25억 원.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형외과 의사인 민호는 이미 부유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둘째 아들 민석 씨 25억 원. 변호사인 둘째 형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이제 자신의 차례였어요. 막내딸 미영 씨에게는 변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100년 된 낡은 가마 하나를 유산으로 남기십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가마 하나? 그것도 낡은? 뭐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큰형수가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 가마라니. 그것도 하나만? 둘째 형수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도자기나 구워서 근근히 사시겠네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형님들,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형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무하긴 뭐가? 아버지 중풍 걸린 뒤로 20년 동안 적자나는 사업 도맡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적자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 매년 박물관에서 복원 의뢰가 들어와서 그런 푼돈 말고. 둘째 형 민석이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이천 중심가 5,000평 대지를 아파트 개발용으로 매각할 거야. 이미 계약 준비도 끝났고. 미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공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철거하지.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로 뭘 하겠다고? 큰형수가 비웃었어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20년이었어요. 서울에서 하던 도예 작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게 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 혼자서 전통 공방을 지켜온 세월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백자 복원 의뢰가 올 때마다 밤새워 작업했던 날들. 해외 박물관에서 한국 도자기 복원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조용히 들어오던 의뢰들. 그 모든 것들이 형들 눈에는 적자 사업이었던 거예요. 미영아, 너도 이제 62살이잖아. 좋은 기회야. 가마 하나라도 받은 게 어디야? 민석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장례식장을 나선 미영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공방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가마가 있는 곳이었죠. 미영은 가마 앞에 주저앉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도자기를 구워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마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와 흙냄새, 아버지의 거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쌌던 순간들,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라. 미영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생 아들만 편애하던 아버지가 왜 하필 가마를 자신에게 남기셨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미영아, 가마를 잘. 그 뒤는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였거든요. 미영은 가마를 쓰다듬었어요. 100년 동안 3대의 손길을 거쳐온 이 가마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 20년의 희생이 가마 하나로 평가받은 현실이 너무 처참했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차가운 가마벽에 등을 기댄 채로요. 장례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 미영은 공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20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2003년 겨울이었어요. 서울에서 도예가로 활동하던 미영에게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죠. 미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서울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미영.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간병하며 공방을 혼자 꾸려나가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걸 언제 다 배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기법들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몇 년 뒤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백자 복원 의뢰가 들어왔어요. 미영의 섬세한 솜씨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 실력이면 국보급 복원도 가능하겠네요. 박물관 큐레이터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 뒤로 해외 박물관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도자기 복원 전문가로 미영의 이름이 조용히 알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몰랐어요. 또 밤새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민호가 가끔 공방에 들러서는 핀잔을 주곤 했어요. 적잖아는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 미영은 설명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형들에게는 전통 도자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이었거든요. 사실 미영이 받는 복원비는 상당했어요. 한 작품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지만 미영은 그 돈을 공방 유지비와 아버지 병원비로 썼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죠. 그런 미영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도 가마 주변을 자주 맴돌았거든요. 아버지, 왜 자꾸 가마 쪽에 가세요? 미영이 물어봐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마를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기만 했죠. 임종 직전에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가마를 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미영은 가마 앞에 앉아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어요. 가마를 잘 뭘 하라는 거였을까? 문득 형들 대화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숨겨둔 30억이 어디 갔을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30억? 미영은 그런 돈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미영은 가마를 청소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유산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가마 안쪽을 들여다보니 벽돌들이 오래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하나씩 만져보면서 점검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벽돌이 다른 것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상한데? 미영이 그 벽돌을 조심스럽게 밀어보니
쉽게 빠졌어요.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낡은 종이 조각이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할아버지 필체였어요. 3대의 혼이 깃든 진짜 보물은 어머니 곁에 잠들어 있다.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종이를 뒤집어 보니 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묘소 뒤편 소나무 아래 청화 도장이 새겨진 돌밑을 봐라. 미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할머니 묘소, 청화 도장?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창문으로 보니 큰형 민호의 차였어요. 새벽 2시인데 왜? 미영은 재빨리 종이를 품에 넣고 벽돌을 제자리에 끼워 넣었어요. 얼마 뒤 민호가 공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영아, 뭐해? 가마 청소요. 민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시선으로 공방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뭔가 숨겨둔 거 본 적 없어?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먼저 자. 민호가 나간 뒤에도 미영은 한참 동안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형들이 뭔가 찾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가 숨겨둔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미영은 품속의 종이를 만졌어요. 할머니 묘소에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하지만 무덤을 파헤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형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미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집도 잃고 가마도 철거될 위기.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할머니 묘소 뒤편 소나무 아래 청화 도장이 새겨진 돌밑을 봐라. 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상님께 죄송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창고에서 삽을 꺼냈어요. 손전등도 챙겼죠. 두꺼운 장갑도 끼웠어요. 할머니 묘소는 뒷산 중턱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추석마다 성묘했던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새벽의 산길은 무서웠어요. 바람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것이 미영을 움츠러들게 했어요. 30분 정도 올라가니 할머니 묘소가 보였어요. 미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묘소 뒤편에는 정말로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할머니를 지키는 듯 우뚝 서 있었죠. 미영은 손전등으로 소나무 주변을 비춰봤어요. 있었어요. 청화당의 도장이 새겨진 작은 돌이 소나무 뿌리 근처에 있었어요. 미영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돌을 치우고 그 자리에 삽을 넣었어요.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미영은 더 넓게 파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흙이 장갑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20년 지킨 공방도 다 빼앗기게 됐어요. 미영이 흐느끼며 땅을 팠어요. 30분, 1시간. 시간이 흘러갔어요. 장갑이 찢어지더니 손톱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갈색 방수포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방수포를 걷어내니 견고한 나무 상자가 나타났어요. 상자 겉면에는 청화당 도장과 할아버지 사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미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땅 위로 끌어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미영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명품들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편지 두 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 필체, 다른 하나는 아버지 필체였어요. 미영은 할아버지 편지를 먼저 펼쳤어요. 진정한 예술혼을 가진 후손에게. 이 도자기들은 조선왕조 어명으로 제작된 비밀 컬렉션이다. 3대에 걸쳐 지켜온 청화당의 진짜 보물이다. 돈만 아는 자에게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후손만이 이를 받을 자격이 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편지도 열어봤어요. 미영아, 20년간 혼자 공방을 지킨 너만이 이를 받을 자격이 있다. 형들은 돈만 보지만 너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 내가 왜 너에게만 가마를 남겼는지 이제 알겠지? 가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 가문의 혼이 깃든 보물 창고의 열쇠였다. 미영은 펑펑 울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노력을, 예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미영은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상자에 담았어요.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때가 됐어요. 미영은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공방에서 도자기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숨이 막혔어요. 27점의 도자기 모두가 조선왕조 최고급 작품들이었어요.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청아백자 다랑알이었어요. 이건 설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완벽한 다랑아리는 전 세계에 몇 점밖에 없었거든요.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계약서들이었어요. 영어로 쓰인 것들도 많았죠. 미영이 하나씩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영국 대영 박물관, 프랑스 김해 박물관, 독일 동아시아 박물관, 세계 유명 박물관들과의 장기 임대 계약서였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80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진짜야? 미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미영 선생님이시죠? 대영 박물관 동아시아부 큐레이터 제임스 웰슨입니다. 영어였어요. 미영은 깜짝 놀라서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 부고를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복원 실력은 저희 박물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정식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대영 박물관에서 자신을 안다고? 정식 파트너십? 죄송한데요. 어떻게 절 알게 되신 거죠? 아버님께서 지난 5년간 꾸준히 선생님 작품 사진과 복원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시더군요. 통화를 끝낸 뒤 미영은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해외에 알려주셨다고?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문화재청 공문이었어요. 발송일은 한 달 전이었죠. 이천시 청화당 전통 가마 문화재 보존 등록 승인.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미리 가마를 문화재로 등록해 두셨던 거예요.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큰형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이 나가보니 민호와 민석이 개발업체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다음 주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개발업체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부지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민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문화재? 무슨 문화재? 가마가 전통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하더군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민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야.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을 어떻게 할 거야? 개발업체 사람들이 황급히 돌아간 뒤 형들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민호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미영은 침묵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찾던 30억. 그게 이거죠. 미영이 상자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해외 박물관 선급금 계약서예요. 아버지가 미리 받아두신 거. 형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진짜 돈이 있었던 거야? 800억 원어치요.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민석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800억? 농담하는 거지? 농담일까요?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2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아버지는 저를 2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제 실력을 세계에 알리셨죠. 형님들이 적자 사업이라고 비웃던 그 일로요. 민호와 민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신 거예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3대에 걸쳐 지켜온 문화유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알릴 사명이었죠. 복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해 볼게요. 미영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천 시내에 우뚝 선 새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청와당 문화예술원이라는 큰 간판이 달려 있었죠. 미영은 건물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800억 원의 유산으로 이천 최대 규모의 전통 도예 교육원을 세웠어요. 해외 박물관들과의 정식 파트너십도 체결했죠. 선생님, 오늘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도착해요. 조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래요? 준비는 다 됐나요? 네, 할아버지 가마도 완벽하게 복원해놨어요.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100년 된 가마는 이제 전통 기법 보존센터의 중심이 됐어요. 젊은 도예가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 배우는 곳이었죠. 그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큰형 민호의 차였어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린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영아, 시간 있어? 무슨 일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죠. 그냥 사과하려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미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형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때 한 말들. 형님. 미영이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도 원망하지 않아요. 민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미영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겠어요.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겠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게 당연한 거야.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프랑스 세부르 도자기 박물관에서 미영의 개인전을 열겠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한국 전통 도자기의 현대적 계승자라는 주제로요. 전 세계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뒤 미영은 한참 동안 가마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개인전은 대성공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이 미영의 작품에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작품들이었거든요. 이 정도 실력이면 무형문화재 지정도 가능하겠네요.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벅찼어요. 62세에 찾아온 늦은 성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묘소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물을 꺼낸 자리도 말끔히 메워놨죠. 미영은 직접 구운 청아백자 찻잔에 차를 따라 할머니 앞에 올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3대가 지켜온 예술혼을 세계에 알렸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도 되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앞으로도 잘 지켜갈게요. 우리 청아당의 정신을. 묘소 아래로 이천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청아당 문화예술원이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공방에 도착하니 가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내일 구원할 작품들이 들어 있었죠. 미영은 가마 앞에 앉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절망에 빠져 울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랐어요. 가마 속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미영을 감쌌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온기 같았어요. 고마워요. 미영이 가마에게 속삭였어요. 가마는 여전히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100년 전처럼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럴 것처럼 미영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